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왜 내 인생은 계속 제자리일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의식에는 수치로 측정 가능한 레벨이 있고 200점이라는 숫자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는다는 것을요. 200점 미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노력해도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200점 이상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노력으로도 삶이 점점 나아집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200점 미만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8가지 의식 상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중 하나에 갇혀 계신 건 아닐까요? 1단계 수치심. 의식 지도의 가장 밑바닥 20점에 위치한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 라고 느끼는 상태예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극단적인 경우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며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나 극심한 모욕이 이런 의식을 만들어내죠.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릴 때 부모에게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은 사람은 깊은 수치심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성공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나는 사기꾼이야 라고 느끼는 사기꾼 증후군을 겪기도 합니다. 2단계 죄책감. 30점에는 죄책감이 자리합니다. 수치심이 나는 나쁜 존재야 라면 죄책감은 나는 나쁜 일을 했어에 초점을 맞춥니다. 차이가 미묘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죠.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처벌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자책하고 행복해지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종교적 죄책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과도하게 엄격한 종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항상 죄인이야 라는 생각에 갇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수준에서 벗어나려면 용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가 가장 중요하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선택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3단계 무기력. 50점의 무기력은 희망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생각이 지배하는 수준이에요. 이 단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하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만 합니다. 거리의 노숙자들, 만성적인 빈곤에 갇힌 사람들,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이 이 수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회색빛이고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무기력은 전염성이 있어요.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무기력의 전달입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이래.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어 라는 학습된 무기력이 세대를 거쳐 전달되는 거죠. 4단계 슬픔. 75점의 슬픔은 상실의 에너지입니다. 무기력보다는 높은 수준인데요. 왜냐하면 최소한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중요한 것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슬픔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문제는 만성적인 슬픔, 즉 우울증으로 굳어지는 경우입니다. 과거의 상실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현재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라는 생각에 갇혀 사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슬픔은 분노보다 낮은 에너지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화를 내기 시작하면 회복의 신호로 보기도 해요. 5단계 두려움. 100점의 두려움은 위험에 대한 집착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일상을 지배하는 거죠. 과도한 두려움은 삶을 제한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못하고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게 만들어요.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평생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현대사회는 두려움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뉴스는 항상 나쁜 소식으로 가득하고 광고는 우리의 불안을 자극해서 제품을 팔죠.
이 보험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 보안 시스템이 없으면 위험해요. 라는 식으로요. 두려움을 넘어서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단계, 욕망. 125점의 욕망은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이라고 착각하는 수준입니다. 욕망이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호킨스가 말하는 욕망은 건강한 목표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는 집착이에요. 욕망의 문제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죠. 더 비싼 차, 더 큰 집, 더 많은 돈. 이른바 쾌락의 쳇바퀴에 갇히게 됩니다. 중독도 이 수준에 속해요.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모두 욕망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한 번만 더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인생을 갉아먹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만족하면 물건을 안 사니까요. 그래서 광고는 항상 당신에게 이게 부족해요 라고 속삭입니다. 7단계, 분노. 150점의 분노는 의외로 무기력이나 슬픔보다 높은 에너지입니다. 분노는 최소한 행동을 만들어내거든요.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에서 우울증 환자가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좋은 신호로 봅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분노는 파괴적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적을 찾아요. 모든 것을 대립구도로 보고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합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세상이 나한테 불공평해. 라는 생각으로 가득하죠. SNS에서 늘 누군가를 비난하고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이 수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단기적으로 에너지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만성적인 분노는 고혈압, 심장병, 면역력 저하를 가져옵니다. 8단계, 교만. 175점의 교만은 200점 바로 아래, 의식 지도에서 거짓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 라는 생각이 교만의 핵심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유지되기 때문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항상 옳아야 하고 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배우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르시즘도 이 수준에 속해요. SNS에서 과도하게 자신을 과시하고 끊임없이 인정받으려는 행동들이죠. 좋아요나 팔로워 숫자가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겁니다. 문제는 교만은 추락하기 쉽다는 겁니다. 실패나 거절을 경험하면 단번에 수치심이나 분노로 떨어질 수 있어요. 교만은 진짜 자존감이 아니라 가짜 자존감이거든요. 호킨스는 교만을 진실 바로 직전의 마지막 장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 지도 중 200점 미만의 의식 수준들을 살펴봤습니다. 수치심 20점, 죄책감 30점, 무기력 50점, 슬픔 75점, 두려움 100점, 욕망 125점, 분노 150점, 교만 175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상황에 따라 이런 의식 수준을 오간다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어느 한 수준에 고착되는 것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200점 이상, 즉 용기부터 시작되는 긍정적 의식 수준들을 다뤄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의식 수준에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